일주일만 해보자고. 그러니까 야, 일주일에도 안 나왔으면 이제 낫 들고 병원 가면 돼요. 댕강. 자를 순 없지만. 자, 보자. 103번. 103번이 그러면 여기인가 이거? 야, 이거 질문하신 분들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오. 이거 이제 앞으로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900으로 나눈다면 31을 12번 곱하시고 90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거 이렇게 했죠. 12제곱. 내가 처음부터 꼼꼼히 쓸게요. 그럼 얘가 30을 12번 선택하면 12C 12하고 얘가 안 듣고 나중에 또 질문해라. 다른 애들은 이제 이거 설명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얘를 900으로 나눠봐요. 요 안에 900이 있나요? 이게 900의 배수냐고. 확실히? 그럼 이런 건 나머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저희 버려도 돼. 까지 버려도 될까요? 30의 제곱이 900이죠? 여기까지 확실히 90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다음에 12C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머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얘가 요 빨간 거 두 개만 이제 900으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얘가 12 곱하기 30이 되겠고요. 얘는 1이 되죠. 그럼 이거 얼마죠? 361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는 아주 쉽죠? 얘네들의 구조만 파악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질문 누가 하셨죠? 이거? 어때요? 너가 만약에 21에 10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 할 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20 플러스 1, 내 10제곱. 그러면 20의 몇 제곱부터 계산하는 게 좋겠어? 20의 제곱까지는 400 배수니까 안 해도 됩니다. 20의 괜찮아요. 그거든요. 얘가 그래서 점점점 한 다음에 푼수같이 여기 이거 했다 치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 400 딱 보이면 이거 나누지 않아도 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치? 이 근처만 생각해도 정답은 나와요. 다음에 이러면 얘가 201이 나머지가 되겠죠.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됐어요? 지난번 학통 테스트에서 100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는 그런 문제들만 잘 풀면 만족하겠다 였는데 여기서 드물게 5개 이상 틀린 학생이 3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따 내가 이제 시험지를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수혁이랑 경훈이는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대수도 그 정도 문제는 5개 미만으로 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학동에서 보니까 100점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1개나 2개 틀린 사람도 있고요. 자, 봐봐. 이거는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을 때라고 했는데 x제곱분의 1이 되려면 r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r은 x제곱을 r번 선택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눌러봐. 네. x제곱을 r번 선택하고 이때 x분의 1을 5 빼기 r번 선택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변화 x에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r도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얘는 x에 2r 제곱이 되고
지수 법칙에 의하여 얘가 x의 3r 마이너스 5. 아유, 부끄럽다, 야. 글씨가 너무 지저분하다. 야. 이게 맞니? 어?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3r 이퀄 3이 되니까 r이 얼마예요? 1인데요. 이제 x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x가 되는 거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하고 얘가 x와 같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요식 그냥 요거는 마이너스 2고 요거는 1이다 해서 그냥 바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r은 얼마냐면 6이 되고 r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r이 1일 때의 개수와 r이 2일 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노란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현준아, 그 자리 로얄석이야. 기원아, 뒤통수 한 대 까봐. 울어. 그러면 r이 2일 때는 5c2가 되겠고요. 그리고요, x의 제곱은 두 번 선택할 텐데 이 x분의 a는 세 번 선택. 이게 개수입니다. x는 다 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시 쓸 필요 없죠. 개수만 쓰니까.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r을 두 번 잠깐만요. 이거 r 몇 번 선택하기로 했죠? 이거 r 몇 번 선택하기로 했죠? 한 번 선택하기로 했죠? 네. 5c1이 되겠고요. x제곱 한 번, a 네 번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랑 요게 이제 5c가 되겠죠? r이 두 번이잖아요. 5c2 한 다음에 a의 세제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5a의 4제곱 이 10a의 세제곱인데 5a의 4제곱 마이너스 10a의 세제곱 하면 그래서 얘가 이거 5a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a-2가 돼서 a는 2가 됩니다. a는 0은 양수라니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106번.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내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싫어가지고. 자, 여기는 x 세제곱의 개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차, 2차, 3차가 다 나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자. 만약에 6씩 6하면 x의 제곱을 6번 선택하는 거죠. 이 항은 x의 12제곱항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생략하고 x제곱을 5번 선택하면 x분의 1을 한 번 선택하겠죠. x의 몇 제곱이 나오나요? 좀 대답 좀 해줘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같이 좀 하자. 선생님 아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몇 차항 나오는지 계산해 주세요. 특히 가만히 있었던 새끼들 내가 찔러서 물어볼 거야. 몇 차항 나오는지 해봐. 얘가 6차항 나오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네. 6차항. 그러니까 얘가 x의 3차항도 나오고 x의
상수항 나와요. 이거 상수항. 언제냐면 여기서 R이 얘는 6일 때, R이 5일 때, R이 4일 때, R이 3일 때, R이 4일 때, 아 거꾸로 했네. R이 2일 때 상수항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X 몇 제곱이 될까요? 해보세요. X에 마이너스 3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다는 아무리 곱해도 세제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뭐랑 곱했을 때? 상수랑 곱했을 때 3차 나오고요. 얘는 3차랑 곱했을 때 3차가 나옵니다. 얘는 6차를 곱해야 되는 6차를 여기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요거랑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니네들 헤맬까봐 이미 이거 써놨거든. 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R이 계산 안 할게요. R이 3일 때는 6시 3에 그 다음에 수는 안 나와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6시 3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얘가 상수니까 여기에서 X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곱하기 4시 0입니다. 6시 3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를 R이 2일 때니까 6시 2에다가 그러면 상수항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3차항이니까 4시 3을 곱해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X분의 1 있는 경우에 촘촘하게 X 12, 11, 10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너네들이 가늠을 좀 해봐야 돼. 이렇게 했더니 3씩 줄어드는 걸 보았지? 그때 이 R 다시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고요. 이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이제 그리고 이 계산력 특강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연속으로 2번 빠지면 그 반에 그 계산력 특강에서 멤버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통보할 거고요. 빠지지 마세요. 현준이, 네. 아침에 네가 알아서 일어나. 아, 민서가, 저기 너 집이 어디냐? 현대 3차? 어? 나한테 주소를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 나 출근할 때 너 데리러 갈게. 초인종은 들리냐? 그러면 내가 막 두드려야 돼? 그럼 경비 아저씨 쫓아올 수도 있는데. 나 그럴 생각도 있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너 나 무서워해야 돼. 나 되게 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그 여자친구 이제 스토커 할 때요. 경찰도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믿어요, 믿어? 내가 이제 저기 아직도 그 교도소에 있을 뻔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을 해주더라. 농담이고. 자,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얘기해. 방법을 네가 만들어. 없지? 그냥 내가 그냥 문 두드릴게. 그럼 되냐? 얘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나를 보는 막 짜증내고 있는데. 민서가, 난 너 좋아한단 말이야. 얘기해봐.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럼 나한테 메시지 보내. 나 해줄게. 11시 좀 전에 출근할 거거든? 그때 내가 너 깨워서 내 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올게, 내가. 지금 빨리 핸드폰 꺼내. 나한테 저기, 동호수 보내. 빨리. 지금 보내.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내가 그렇게 할게. 넌 집 멀잖아, 이 새끼야. 못한 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끼야. 일찍 일어나서 바로 빨리. 아니, 네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이 문제가 스텝 2냐? 야, 지우가 봤을 때 이게 스텝 2 같냐? 아닌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
자, 여기 야, 영우야, 네가 봤을 때 이 스텝 2 문제 같아? 아니면 그냥 스텝 1과 비슷한 거 같냐? 지우를 깔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이거 그냥 스텝 2 문제는 아니에요. 자, 봐봐. 야, 차수 얘기할 때는 NCR도 안 쓰고 그냥 개수만 가지고 하지. 그치? 지우야, 이거 봐봐. 삐졌어? 까꿍. 자, x의 n제곱을 R번 선택해. 그치? 그 다음에 x의 제곱 분의 1을 6-r번 선택한 얘가 x의 0제곱이 돼야 돼. 그 n과 r은 자연수여야 돼요. 맞을까요? 그러면 이게 x의 nr인가요? 그리고요, 이거 제곱하니까 얘는 x의 요거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r이 돼요. 얘가 x의 0제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nr 플러스 2r 마이너스 12는 0. 이걸 가지고 이제 놀아야 합니다. 요 부분. 자, 요 설명부터 들으면 돼요. 이런 식이 어떤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지 요거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n과 r이 모두 자연수입니다. r은 0이 되어도 되는 0 또는 자연수. 그때 n의 값이 r로 묶었죠? r로 묶어요. r이 0 또는 자연수여야 돼요. r은 얘가 자연수이려면 그거밖에 없지. n 플러스 2가 뭐의 약수? 그게 해법이야. 10의 약수에 12도 있고 6도 있고 4, 3, 2.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돼. n이 0이 되면 안 되거든? 이때는 n이 0이니까 버리시고요. 이때 1, 이때 2, 이때 4, 이때 10. 이렇게 되는 거죠. n의 값의 합은 17입니다. 정답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여기서 신중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자, n과 r이 모두 자연수였을 때 이런 식으로 분자의 상수, 그다음 분모의 문자, 그래서 분모의 약수, 이런 식으로의 논리를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살짝, 나도 이거는 가끔 푸는 거니까 딱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얘를 r로 묶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봐봐. r은 이라는 식을 만들 거냐, n은 이라는 식을 만들 거냐를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n을 구할 때는 요 n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직접 n이 나오는 방법이겠죠. 왜냐면 얘가 10의 약수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풀이 유형 하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음 116번. 어우, 이제 안 할래 이거. 아이씨. 이거 자 봐봐. 이거는 10 더하기 9 그렇게 할래? 어떻게 할래? 10 더하기 9 엄청 힘들어요. 9를 세제곱 얼마예요? 729까지는 암기가 돼 있어요. 나 9 4제곱 암기 안 했어요. 나오지도 않았고요. 3의 8제곱인데 그 계산은 별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아요. 이게. 그러면 봐봐. 얘를 20을 두 번 선택하는 것까지는 400의 배수가 되겠죠. 확실히. 그치? 거기까지 안 해도 되고 점점점에서 20을 한 번 선택하는 19C1 하고 20.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는, 아니다. 이게 18제곱이다. I'm sorry. 이게 18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에 19제곱이 되겠죠. 20을 한 번도 선택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19번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19 곱하기 20이 될 것이고요. 이게 얼마예요? 380이 되겠죠? 얌전하게 나왔네요. 얌전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답은 379가 정답일 겁니다.
내가 얌전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진짜예요?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눈 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0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79가 되는 때도 있겠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나머지를 얼마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다 400을 더하세요. 그럼 얼마가 돼? 21이 나머지. 알겠지? 그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17번. 다음.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수열은 너네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요 정도로 갈게요. 간혹 확률과 통계가 대수를 전제로 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도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은 정적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려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은. 고3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너네들이 정적분을 안 배웠다는 사실을 고려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대입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가 그러면 x의 개수로 하면 nc8이 되고요. 얘는 nc9가 되고요. 얘는 nc1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10 이상의 자연수에 대한. 그러면 지금 여기가 9입니다. 9. 그래서 9배의 nc9는 봐봐. 이건 알고 계신가요? 고1 때 배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빨리 필기하고 암기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9 팩토리얼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n부터 얘가 9개를 곱할 때 n-8까지 곱할 겁니다. 그쵸? (8팩토리얼하고) n부터 n-7까지 곱해야 np8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팩이 될 거고요. n부터 n-9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럼 세변에 9팩토리얼 곱하죠. 세변에 9팩토리얼을 곱하면 이 9팩토리얼은 없어지고 여기는 아니다. 미안해요. 10팩토리얼 곱해야 되겠습니다. 없애려면 확실하게 없애야죠. 10팩토리얼 곱해서 그럼 여기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하고 9 곱하는 거니까 90하고 여기는 그냥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양변을 나눌 건데 이 세 개에 공통으로 있는 거는 n- 얼마까지 공통으로 있나요? 그럼 그만큼 없애세요. 그만큼 없애면 얘가 n-8이 남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n-8과 이제 뭐예요? 방정식이죠 이제. 그것도 평범한 2차 방정식입니다.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는 여기에서 저걸 이용하여 이걸 만들고 이 식이
잘못하면 뭐 10차씩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2차식으로 줄여주는 것까지만 도와주면 돼요. 이 계산 마무리 해주세요, 이거. 저거 암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이거 베껴 쓰신 분들 요게 요겁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그쵸? 백 160이냐? 72. 거기다 또 160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네. 마이너스 20n 플러스 160이지? 그러면 얘가 n제곱 마이너스 37 n 플러스 322는 0인데 인수 찾기가 참 어렵겠다. 곱해서 322가 되고 더해서 37이 돼야 돼. 그쵸? 있나요? 잠깐만, 이 계산 맞습니까? 어? 여기 162 더하기 160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소인수분해, 이런 큰 수 나올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 서한이 질문 의견 있어요? 또 뭐 의견 있어요? n의 값의 합. 아유, 뻘짓 했다. n의 값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지. 인수분해 하려고 했어요. 다음 119번하고 120번이 있는데 120번은 기력이 약한 학생 이거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줬죠? 이거는 자,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는 20C 딱 절반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14C 7 요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7C 0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7C 7의 제곱까지 해주면 14C 7이 된다. 내가 이거 x 플러스 1의 14제곱이나 x 플러스 1의 그때 x 플러스 1의 20제곱으로 설명해 줬단 말이야. 그 설명을 다시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이므로 그때 동영상 다시 보시거나. 이건 단순 암기고요. 변화가 거의 없죠. 19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얘가 10 플러스 1에 11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얘가 100의 자리부터 하라고 하니까 100의 자리가 나올 법한 것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C 2하고 10의 제곱 여기도 이제 100의 자리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11C 1하고 10 플러스 11C 1 해서 1의 자리는 1이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11C 0인가요? 맞을까요? 얘는 112. 바닥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C가 얼마죠? 11C가 55죠? 55에 100. 5500. 그럼 5500에다가 110에다가 1을 더하면 얘가 611이 ABC를 만들고요. 611만 더하라고 했어요. 답이 얼마죠? 8이 되죠. 지우야, 너무 빨랐냐? 나머지 숫자는 어디 갔어요? 자, 봐봐. 어디 말하는 거야? 요 앞에 거? 그때 어. 세 개가 왔어요. 왜냐면 얘가 1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각각 ABC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한 번만 해볼게. 11C 3에 10의 세제곱 이런 거를 내가 다 안 썼거든. 얘가 일단 1000은 기본이야.
100의 자리 안 나와. 어?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 안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0의 제곱부터 쓰시면 돼요. 알겠죠? 5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하는데 나 탁탁 해박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상황을 해봐. 주사위가 있어.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주사위 한 개 있어. 뭐 하자 그냥? 던진다. 이게 시행이야. 그냥 야 주사위 던지는 거 시행이라고 해. 동전 던지는 거 시행이라고 해. 숫자 뽑는 거 애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어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렇게 파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올 확률이 틀려요. 그렇지 않냐? 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면 다 똑같이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어? 그쵸?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쵸? 그거는 운이죠. 근데 좀 쉽게 생각하자. 시행은 그냥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자 사건은 뭐냐면요. 여기서 사건 여기다가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씁시다. 시행의 결과. 시행의 사건. 그럼 이 주사위에서는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겠어?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모두 몇 개 나오겠니? 그거를 이제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했었죠. 중학교 2학년 시행, 사건, 그다음 경우의 수까지 딱 끝냈어요. 경우의 수까지. 이제 표본 공간 이거는 뭐냐면 집합에서는 여기에서 주사위 하나를 줬잖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나요? 공간이라는 거는 얘가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의 집합으로 놓은 거야. 그래서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이거는 전체 집합. 그래서 경우수나 확률에서요 집합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다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이런 걸 말해. 잠깐만 이거 보라색 안 보이시는 분 있죠? 누구였죠? 민우? 보라색 되게 좋아하는데 한동안 못 썼어요. 혹시 연우 아닌가요? 연우? 표본 공간은 이렇게 써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표본 공간에 있는 각각의 부분 집합들 이런 사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짝수가 나오는 사건 하나가 아니잖아. 이사류. 그러니까 부분 집합들이 사건이야. 사건. 그러니까 얘가 사건을 옛날에는 그 시의 결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와 닿나요? 다음 근원 사건. 이 표본 공간에 지금 원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이 하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사건도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의 집합 이걸 근원 사건이다. 이거를 근원 사건이다. 그 다음에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는 반드시 일어나지. 그냥 이런 얘기 듣지 말고 표본 공간 같은 거. 그리고 전사건 표본 공간은 같은 뜻이야. 전사건과 표본 공간은 같은 뜻이야.
근데 얘는 근원 사건하고 내용은 같은데 뉘앙스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사건은 전체 집합 전체를 말하는 거야. 표본공간도 그렇고. 근원 사건은 거기에 있는 하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에 초점을 맞춰. 근데 근원 사건도 6개가 있는 거죠? 전 사건의 원소도 6개가 있는 거. 오케이? 근데 근원 사건은 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표본공간 전 사건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근원 사건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1부터 6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뭐 불가능한 사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이 10이 나오는 사건 없죠? 그런 건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표본공간과 전사건이 똑같다. 그 다음에 표본공간은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이미지를 삼아주세요. 전체 집합으로 이미지를 삼아주시고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으로 이미지를 삼아주세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와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겠습니까?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와 근원 사건의 집합의 개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6개고요. 근원 사건의 집합의 개수 6개. 똑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초점이 다르다. 이해되나? 그런데 여기에서 교과서에 없는 얘기야. 대학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가르쳐 주지. 애들 항상 여기서 고민하는데 왜 안 가르쳐? 어렵지도 않은 거야. 근원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봐봐요.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눈에 합이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가장 작은 거는 두 눈의 합이 얼마일까요? 2, 3, 4에서 어디까지 있죠? 12까지 있죠? 얘는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1과 1,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2, 1, 1, 2.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되는데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경우에 36가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36가지를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두 눈의 합은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근원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사건이라면 얘가 일어날 확률과 얘가 일어날 확률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이게 근원 사건의 동일성입니다. 확률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두 눈의 합이 2가 될 확률과 두 눈의 합이 3이 될 확률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36분의 1이고 얘는 36분의 2예요. 확률이 다르죠? 그러면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 확률을 계산할 때 무조건 36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은 다 3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자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숫봉, 세 개와 노란색 봉 2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파란색을 뽑거나 노란색을 뽑으면 거죠. 2가지밖에 안 되죠. 그럼 이때 파란색을 뽑을 확률이 2가지 중에 1에서 2분의 1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니들 딱 봐도 파란색을 뽑을 확률 뭐라고 해야 되겠냐? 5분의? 그게 맞을 것 같지? 그럼 그걸 이론화 시켜보자. 이론화. 문제에서는 분명히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색 공 3개와 모양과 크기 같은 노란색 공 2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막 심각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라는 이거를 뽑는 이 사건을 근원 사건으로 볼 수 없고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서 이 하나하나는 확실히 5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뽑을 확률과 이거를 뽑을 확률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문제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색 공 3개가 있는데 이거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5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런 사건에 동일성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사건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매우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 키가 큰 사람이 농구를 무조건 잘해요. 자, 여러분들 반에서 A문과 B문이 있는데 A문과 B문이 있는데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은 A문을 갖추고요. 자유투를 10번 해서 5개 이하로 틀린 사람은 B문으로 가세요. 하면 이거 첫 번째 기준하고 두 번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섞지 마세요.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하고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반사건 배운 다음에 독립사건 할 때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을 너무 이렇게 막 연결시키고 하지도 마시고요. 배반사건은 배반사건의 기준대로 하세요. 키가 170 이상이냐 170 미만이냐 이것이 기준일 때는 그냥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유투 넣어서 5개 이상 맞은 사람하고 5개 미만 넣은 사람하고 구별하라고 하면 그것만 기준으로 하세요. 기준이 다르니까. 배반사건은 뭐냐면 배반사건은 지금 A가 일어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B가 일어나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거죠. 이걸 합사건이라고. 이 합사건에다가 n을 쓰면 경우의 수가 되고요. n을 쓰면 경우의 수가 되고 p를 쓰면 확률이 됩니다. 합사건의 확률. 자, 합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뭐일 것 같아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를 곱사건이라고. 자, 봐봐요.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때는 제발 합집합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옛날에 합집합이라고 불렀죠?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 A 합사건 B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배반 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배반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렇다면요. 자, 봐봐. 기적의 도서관에 기적이 도서관 아니에요.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써주세요. 서환이랑 동현이랑 절대 가지 않아요. 동시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서환이가 있으면 동현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동현이가 있으면 서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에서는요. A가 일어나 B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니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꼭 NA 곱사건 B를 뺐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배반 사건이면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대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요.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주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 B가 일어나기만 하면 간혹 아주 드물게 1부터 20까지 숫자 카드가 있는데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 이런 게 간혹 등장했거든요. 1부터 2까지 2의 배수 몇 개인가요? 10개죠. 5의 배수? 4개죠. 아, 맞나요? 그런데 거기에 2의 배수 10하고 4 더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와의 곱사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10의 배수죠. 두 개를 빼야 답이 된다 해서 이렇게 풀었던 게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합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고등학교 때는 가르쳐줬죠. 자, 여기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를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사건은 쉽게 갑시다. A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빈이가 기원이랑 사귀어 뭐야? 사귀지 않는다. 아가 영우를 때렸어. 여사건 뭐야? 때리지 않았다. 근데 그 여사건은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A 사건이 있으면 이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의 여사건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작다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등호까지 집어넣어주는 센스. 크지 않은 건 다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현준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건의 여사건은 뭐겠어? 좋아하지 않는 거죠. 좋아하지 않는 거는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지. 너 수학 선생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민서가 부탁이야. 수학 선생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와, 나 좌절한다. 경훈아, 수학 선생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 신나라. 아. 자, 6건까지 갔어요. 6건까지 갔어요. 그런데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다. 뭐만 없으면 배반사건이 되는 거지? 교집합이 없으면, 곱사건이 없으면 배반사건이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것도요, 완전히 이게 경계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곱사건은 없어요.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은 짧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케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보자. 이제 1번 보자. 그래도 판서 없이 말로 대부분 끝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전투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동 큐가 계속 돼요. 민서가 이거 봐봐. 이게 근데 엄청난 욕이라면서요. 응? 선생님 귀하게 들어서 이런 말을 잘 안 써가지고 비웃어? 새끼가 이놈 새끼가. 저 새끼가 이상한 놈이야, 그치? 자, 봐. 제자리 까꿍.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자, 이때 여러분들 이런 작업했어요. 여기 적으세요. A에다가 집합 딱 해가지고 A라는 사건은 이걸 말해요. 이런 작업하세요. 알겠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B.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A와 B는 배반 사건입니까? A 배반 사건입니까? 곱사건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죠? 1, 2, 3. 그런데요, A와 C는 배반 사건인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2하고 4 때문에. 안 되죠? 그런 게 없어야 돼요. B하고 C도 1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배반 사건은 A하고 C, B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2번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 문제 읽고 최대한 도전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6이겠죠. 그쵸? 그러면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거는요. 자, 이거 배반 사건이 될까요? 27?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배반 사건이 될까요? 그 다음에 47은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개수를 다 세야 되거든요.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일단 가능한 원수가 모두 몇 개냐면 4, 5, 7, 8에서 4개죠. 4개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가자. 그런데 이 집합이 이 사건이 공사건이 아니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나? 2번 문제 꼭 보세요. 공사건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추론할 단서가 없죠? 그러면 얘는 이해대적으로 되겠죠.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응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16개가 지금 이제 우리 고1 애들이나 중2 애들이 안 했던 게 뭐인 거 같냐? 사건을 집합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사건을 집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합석 집합의 연산을 응용하여 했고요. 부분집합까지 응용했네요. 그렇죠? 니들 파스칼에서 나왔던 끝났잖아. 그 얘기도 해줬나 내가? 고1 애들이 지금 NA가 지금 얼마죠? NA가? 5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X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부분집합 중에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것까지. 지금 내 똥 뽑으면 안 돼요. 선생님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영 똥 보고서 비웃었지. 샹놈 새끼. 이 샹놈 새끼 저거. 저기 뭐야. 짠하지 않냐? 선생님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설명을 듣게 하고 하는 이 정성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자, 봐봐. 그러면 얘는 5개 중에 0개를 선택하는 거야. 원소 0개 선택하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1개. 그래, 얘는 부분집합이 5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쓸래요? 얘네들 더하면 부분집합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얘가 뭐라고 했어? 얘 5죠. 그러니까 아마 고1 때 이런 설명을 못했을걸? 수학은 이렇게 앞으로 가도 진리에 도달하고요. 뒤로 가도 진리에 도달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가도 진리에 도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확률의 뜻. 여기는 지금 14명이 있거든? 내가 14명 중에 1명을 선택하여 뽀뽀를 할 거야. 우리 경훈이가 당첨될 확률은? 니네들이 14라고 한 게 뭐냐면, 자, 이게 기준이거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사건이 전사건.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자, 경훈이한테 뽀뽀할 확률 특정한 사건이죠. 그래서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를 좀 수학생들이 한글 쓰는 거 한글이 과학적이고 참 좋고
좋은 거는 확실하거든. 근데 꺾이는 게 너무 많아. 획이 너무 많아. 영어를 쓰다 보면 영어가 좋아해. 예, 영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은 영어가 막 쓰기는 엄청 편해요. 나 저기 세종대왕 존경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글이 더 좋습니다. 근데 봐봐, 싫어합니다. 쓰기 싫어해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자 S를요 표본문관이 이렇게요. 그리고 S의 경우의 수를 그럼 S에다가 뭐를 써서 나타낼까? NS. 이게 표본 전체 경우의 수. NS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로 우리 통일합시다. 알았지? NS. 그 다음에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확률이야. 오케이? 근데 사실은 너네들한테 더 필요한 게 뭐냐면 NS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런 해줘야 돼. 그러면 하였을 때 그러니까 자 주사 던졌을 때 그럼 6가지가 전체 경우. 동전 3개를 던졌어. 그럼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주사위 하나를 던지고 동전 하나를 던지면 주사위는 6가지, 동전은 2가지인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6이 12, 12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하였을 때까지 딱 끊고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설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다르거든. 수학적과 통계적 확률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직접 던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는 실제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상상한 거야. 상상. 상상하면 2분의 1이 된다. 이런 게 수학적 확률.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번마다 한 번씩 진짜 3의 배수 나오는 거냐?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운 좋게 2번 던졌는데 둘 다 앞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재수없는 새끼는 둘 다 뒷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자 2번 던졌어. 그러면 둘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통계를 냈을 때 전체 시행 횟수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그 확률을 삼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은 진짜 수집했겠죠? 그런데 이 통계적 확률은요. 실제로 10번을 동전을 던져요. 앞면이 한 7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20번 던지면 11번 나왔다고 칩시다. 아직 2분의 1이 안 되죠? 100번 던지면요. 53번? 점점 얘는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2분의 1에 가깝게 된다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도 2분의 1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시행 횟수를 그냥은 아니고 시행 횟수를 크게 했을 때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이렇게 했을 때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잘 들어. 이게 큰 수의 법칙이다. 나중에 니들 큰 수의 법칙 진짜 지금 내가 이걸 보류하고 있거든. 큰 수의 법칙은. 그러니까 이제 한때 나오다가 안 나와서 소강 상태야. 그래, 근데 이제 갑자기 딱 등장했을 때 이 설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큰 수의 법칙 이해가 돼요. 알겠죠? 다시. 원래 통계적 확률이 처음에는 수학적 확률하고 많이 달랐죠? 근데 어떻게 하면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겠냐? 가까워진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 안에 하얀 공과 빨간 공이 여러 개가 있어. 하얀 공과 빨간 공이 여러 개가 있어. 10개가 합해서 10개가 있다고 해볼게. 근데
임의로 한 개를 꺼냈을 때, 자, 느낌, 이 말의 표현을 봐봐. 5번 중 3번 빨간 공이 나온다. 이 말은 통계적 확률 뉘앙스입니다. 5번을 뽑으면 3번 정도는 빨간 공이 나온다. 통계적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얘기죠. 어? 그리고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냥 빌려다 쓸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빌려다 쓰세요.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근데 나중에 통계적 확률은 결국은 무엇으로 가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로 빌려다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요 얘기를 안 했네요. 확률의 기본 성질. 딱.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엄청 중요합니다. 확률의 음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확률의 음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확률은 마이너스 100. 안 한다고요? 0이에요 라고 하시면 돼요. 0이라고 하시면 돼요. 현준이가 성규한테 장가갈 확률은 100%죠. 자, 봐요. 그러니까 확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1까지야. 이 범위를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200%입니다. 는 구라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의 범위가 할 수 없다면 200%는 2잖아. 당연히 구라지.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근데 봐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 바둑통 안에 보라색 바둑돌만 5개 놔요. 무심코 하나를 꺼냈을 때 보라색이 나올 확률 얼마? 1. 무심코 하나를 꺼냈을 때 검은색이 나올 확률? 0. 지우가 선생님 좋아할 확률? 100. 고맙습니다. 심쿵. 자, 다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보라색 나오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1.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다. 0.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압축하세요. 요거 하나로. 이건 볼 필요 없어요. 흡수되나요? 그쵸? 확률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0도 있고 1도 있지만 1보다 클 수 없다. 음수 안 나온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다시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NS분의 NA로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구한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실험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자, 봐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통계적 확률은 원래는 n분의 Rn. 이거는 이제 실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분명히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개념상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합쳐집니다. 오케이? 이 통계라는 단어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다르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얘네들이 다 합쳐져요. 자, 수학적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이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확률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하셔야 되나요? 왜냐하면 근원 사건의 동일성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66은 36가지죠. 그런데 두 눈에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있나요? 11부터 66까지 모두 몇 가지예요? 6. 그래서 36분의 얼마가 되죠?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됩니다. 중2 애들은 이걸 많이 틀려요. 두 눈의 차가 4 이상이 나온다. 그냥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해볼게요.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1, 5가 있고 2, 6이 있는데 걔네들이 틀리는 이유가 6, 2와 6, 2와 5, 2를 안에서 틀려요. 그래서 4 이상이니까 5도 되겠죠? 1, 6과 6, 1. 6은 안 되겠는데요?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6분의 1. 그러면 곱이요. 곱의 범위가 1부터 36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곱이 자연수의 제곱일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곱수는 1부터 36까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확률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게 상당히 많아. 곱이 1이 되는 건 1,1밖에 없지. 이거 3개 있을걸? 이거 몇 개 있냐? 3개 아니야? 1, 9, 3, 4, 9, 1. 3개지? 사완이 또 고개를 끄덕거린다. 죽을라고 저기. 몇 개예요? 9, 1은 안 되는 거죠. 삐졌어 서환이? 아 울고 있어요 우리 서환이. 아이고. 아 이거는 1, 16은 안 되고 2하고 8은 되죠. 4하면 되죠. 이거 4, 9, 36 하지 마세요. 몇 가지예요? 그래서 8가지죠? 36분의 8은 9분의 2입니다. 지서봐. 서환이 놀 때가 제일 재밌지. 나 1년 내내 그랬어. 항상 슬퍼했어요. 자, 동현아, 그렇게 빼가지고 안 울어요. 부러뜨리세요. 자, 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는 요거까지 6번까지는 그냥 숙제로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 배운 거죠. 근데 대신 여기에서는 너네들이 선생님 자꾸 중복조합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중복순열이나 갓순열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일단 숙제는 6번까지 낼게요. 그러면 RPM은 여기까지 못 냅니다. RPM은 자 익힌 다음에 RPM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RPM은 봐요. 얘네들이 화요일이거든. 숙제량을 조절해야 돼. 음. 25페이지와 28페이지. 자, 봐봐. 이렇게 할게. 25페이지까지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컴마 28페이지. 27페이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뻘짓 하는 겁니다. RPM은 이거예요. 개념 원리는 68페이지까지. 거기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원아, 개념 원리는 68페이지까지고, RPM은 앞에서부터 2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